(2021년 12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광주에 아부하지 않고 민주화 책임을 물은 윤석열입니다. 부제는 신지에 씨만도 못한 대한민국의 한심한 기자들, 도대체 대학에서 뭘 배웠냐? 제가 좀 따지고 싶습니다. 도하 언론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또 실언을 했다고. 23일 순천 무슨 호텔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윤석열 씨가 1980년대 민주화 운동은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에 사로잡힌 이들이 한 것이다 라고 실언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호남 민심에 호소하며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강조하려다 윤석열 자신은 민주당에 갈 수 없으니 부득이 국민의힘에 들어갔다 라고 변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도하 언론들이. 이 언론들은 하루 전날인 22일에는 윤석열 후보가 극빈한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도 모를 뿐 아니라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해 논란에 휩싸였다라고 보도했었습니다. 참 이런 언론을 보면서 그 현장에 갔던, 저를 기준으로 따지면 적어도 한 30년 가까이 후배될 텐데 우리 기자들 되게 한심하고요. 이 기자들보다 더 한심한 거는 이 기자들을 데리고 있는 뭐라 그럴까 팀장이라 그래야 되나, 요즘 뭐라 그러나, 캡이라 그러나, 그 위에 있는 차장 부장들 참 한심하게 전 판단합니다. 순천 그 발대식에서 윤석열 씨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이렇게 얘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7년 5월 이후 지금까지 한번 잘 돌이켜 보시기를 바란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가 뭐 잘한 게 있는가? 잘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게 국민의 중론이다. 시대착오적인 이념으로 엮이고 똘똘 뭉친 소수의 인너서클이 국정을 담당해서 그렇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이 문재인 정부에 많이 있지만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한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외국에서 수입해온 이념에 사로잡혀 민주화 운동을 한 분들과 같은 길을 걸은 것이다.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제가 바로 80년대 386 세대의 첫 번째 학번입니다. 저희 대학 다닐 때 뭘 공부했나요? 해방신학, 종속이론, 그리고 수도론이라고 우리가 그냥 했죠. 다스카피탈, 자본론. 캐피탈이 수도니까 다스카피탈, 자본론을 수도론이라고 하면서 읽었고, 공산당 선언을 읽었지 않습니까? 그게 자유민주주의 사상이었던가요? 그때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 있는 각 대학생들 민주주의 하자면서 봤던 책들이 해방신학, 종속이론, 공산주의 이론, 조금 더 나가서는 주체사상 봤지 않습니까? 윤석열 말이 틀려요? 그리고 이러한 이론들이 어디서 온 겁니까? 물론 자유민주주의 이론도 서구에서 일어났지만 제3세계 종속이론 어디서 나왔어요? 남미에서 나왔고, 해방신학 남미에서 나왔고, 그런 해방신학과 종속이론을 펼쳤던 나라들이 지금 잘 삽니까? 민주주의 했습니까? 공산주의 했던 나라가 지금 잘 삽니까? 국민들이 행복합니까? 이러한 세력들과 순수 민주주의 하는 세력이 합쳐져서 그냥 갔었던 거죠. 그 당시 민주화 운동 세력에는 사이비 민주주의가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얘기를 한 겁니다. 이걸 실언이라고 하는 현장에 갔던 기자들도 한심하고, 그걸 그대로 통과시키는 캡들도 한심하고, 부차장들은 더 한심합니다. 신문사에. 윤석열 씨는 그 시대에는 민주화라고 하는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고 이해가 됐다. 예, 민주화라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광주의 한 시인은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국민들이 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 말을 들어준 주사파와 손을 잡았다라 그랬습니다. 솔직한 이야기죠. 그 민주화란 공통된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 있는 사람도 받아들였던 게 맞습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객관적으로 얘기했다고 저는 봅니다. 하지만 이후 문민화가 되고 우리나라 정치에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전체적으로 고도 선진사회로 발전하는 데 대해선 발목을 잡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렇다. 발목 잡고 있잖아요. 문재인 정권의 저 드글드글한 386 주사파들, 이제 해방신학 종속이론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라졌지만, 그리고 우리나라 자생적 꼬미니스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노동당과 연결되지 않고도 스스로 공산주의 이론에 심취해서 이렇게 해야 저렇게 한다는 자들이 국정원 작살내고 경찰을 2개로 쪼개놓고 검찰을 2개로 쪼개놓고 개판 만들잖아요. 국가, 아니 진짜 대학에서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이라면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씨는 저는 부족한 게 많지만 이건 도저히 볼 수가 없다. 잘나고 못나고 넘치고 부족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되면 이건 나라가 아니다. 망하는 지름길이다. 네, 나라 망하는 길로 가는 거죠. 나라 망하는 길로 갑니다. 이 말에 대해서 판단을 못하는 현장 기자들, 그 위에 있는 데스크들, 신문사법 20년 먹은 조중동 같은 좋은 신문사에 있는 기자들, 왜 이거밖에 왜 이렇게 실력이 없나요? 좀 제 얘기 조금 더 할게요. 편집국 기자들은 그렇다 치는데 한 2, 30년 한 논설실에 가면은 기자들이 있는데 가면 이건 전혀 다른 판단을 합니다. 저와 같은 판단을 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논설위원들이 파워풀했기 때문에 기자들이 눈치를 봤는데 이젠 거꾸로 돼 있죠. 그래서 결국은 논설실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네 지면인 오피니언, 사설라는 자기들 얘기를 쓰고 앞에 스트레이트 기사가 나가는 데는 기자들 중심이 또 다른 기사가 나갑니다. 한 신문에서 다른 이야기가 나가요. 사설이나 칼럼은 괜찮은데 기사는 엉뚱한 데로 갑니다. 이게 신문사의 큰 문제입니다. 왜 노련한 기자들이 아주 죄송한 표현이지만 맹랑한 기자들을 통제하지 못하느냐. 이건 언론사에서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잘못은 편가르기 정치를 했다는 것이다. 윤석열 말입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을 갈라치고, 여러분 이거 갈라치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죠. 근데 흙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은수저를 메고 태어난 사람도 다 공화국의 국민입니다. 그게 국민으로 하나가 돼야 되지 빈부에 따라서 갈라치기를 하게 되면 이 국가가 주쪽납니다. 영남과 호남을 갈라치고 전북과 전남을 갈라치고 이렇게 국민을 찢어놓으면요. 누가 성장하는 줄 아십니까?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론이 성장하게 돼요. 그게 가장 큰 잘못이고 죄다. 문재인 정권에. 문재인 정권이 지금 종부세니 뭐니 해갖고 계속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갈라치고 계속 그 짓이잖아요. 못 사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게 되면 무조건 선거는 이기거든. 근데 국민은 두 쪽 나고 두 쪽 나가면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야. 그걸 자꾸 합쳐줘야 돼요. 국민이 이미 그동안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우리 호남분들이 그동안 국민의힘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고 지지를 하지 않으셨다. 이해가 간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나서 저도 이 정권을 교체해야 하고 민주당에 들어갈 수 없기에 부득이 국민의힘을 선택했다. 저렇게 갈라치기 하고 주사파 사상으로 뭉쳐있고 자기끼리 똘똘 뭉쳐서 가려고 하는 이념 정당인 민주당에는 저도 못 갑니다. 할 수 없이 저게 잘못됐다고 외치려고 하니까 국민에 갔다. 그 국민의힘도 사실은 한심한 정당이죠. 얼마나 못났으면 자기네 당원 중에서 대통령 후보를 하나 못 만들고 밖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수입합니까? 홍준표? 누구지? 유승민? 다 경쟁에서 졌잖아요. 나는 국힘당에 들어왔을 때는 국힘당 사람들이 윤석열 잡을 줄 알았더니 그래도 지더라고. 얼마나 못난 당입니까? 근데 그나마 민주당과는 그래도 결이 다르니까 그래도 그 당에 들어가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하는 거죠. 민주당 길은 국민을 갈라치고 인민민주주의로 가는 경향이 너무 강하니까. 오늘 광주에 갔던 윤석열 씨가 페이스북에 참 해야 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남이 어떤 곳인가? 민주주의와 통합의 상징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배출한 곳이다. 그런 호남을 기반으로 성장한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정신을 저버리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저버리고 국민을 갈라치는 정치를 하고 있다. 라고 윤석열이 말했습니다. 김대중 정신을 잊은 더불어민주당을 호남에서 심판해 주셔야 한다. 맞지요? 왜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하자고 하는 대한민국이 민주주의를 하겠다는 호남한테 질질 끌려갑니까?
이 민주주의의 상징이 호남이라면 호남이 과연 민주당이 제대로 민주주의 하고 있는지 심판하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윤석열이 제대로 말했다고 봅니다. 호남은 텃밭이라면서 자만하는 민주당을 이번 기회에 호남이 따끔하게 혼내주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진짜 호남분들, 제가 얼마 전에 주동식 씨 말을 인용해서 왜 호남은 광주는 제사의 도시가 되고 있는가라고 비판했었는데 왜 호남은 그렇게 갑니까? 호남이 민주주의의 성지면은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 그 정당에 대해서 따끔하게 해야지 왜 그 정당의 볼모가 돼 있습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중시한 용서와 화해의 정신은 온데간데없고 국민 편가르기에 골몰한 지 이미 오래 아닙니까? 네. 김대중 씨는 전두환 씨를 받아들였습니다. 한 번도 문제 제기 안 했습니다. 자기 자신한테 사형을 선고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화해와 용서라 그랬는데 왜 그러한 김대중 씨를 영웅시하는 호남 사람들, 광주 사람들은 그렇게 전두환을 흔들어댑니까? 그러한 전두환이 잘했다고 윤석열이 했을 때는 윤석열을 비난하다가 이재명이 잘했다고 했을 때는 왜 침묵을 합니까? 왜 다릅니까? 여기에 광주가 답을 할 수 있어야죠. 답을 못하면 광주의 민주주의는 헛겁니다. 민주주의를 저버린 민주당은 호남을 저버린 민주당이다. 맞는 말이죠? 호남의 민주당 심판이 대한민국을 바꾸고 한국 민주주의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저는 바른 말이라 했다고 봅니다. 이 말에 대해서는 감히 대한민국의 기자들도 실언이라고까지는 안 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22일 날 전북에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386 세대의 운동권 대표 함은경 씨 저랑 비슷한 또래입니다. 서울대 출신이고 미 문화원 들어갔던 그 운동권 사람이죠. 굉장히 머리 좋은 걸로 아는데 지금 이분이 군산에서 횟집을 하고 있습니다. 함은경 씨 좌파를 다 아는 사람인데 지금은 많이 생각이 바뀌어 있죠. 함은경 씨하고 아마 윤석열 씨도 비슷한 또래일 겁니다.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1년 차이 날려나? 같이 식사를 했다며 함은경님은 운동권 세대의 기득권화. 지금 운동권 세력들이 기득권이 돼 있잖아요. 임종석이 보세요. 저 통일부 장관 누구야? 고대 나온 다 기득권이 돼가지고 자기 이념을 막 강요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 주도 성장을 맹렬히 비판한 사람이 함은경 씨다.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의 이중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함은경 씨를 만났다는 거겠죠. 마침 국민 대통합의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될 새시대 준비위원회도 출범했다. 박주선, 김동철, 이용호, 윤영일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호남 인사가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호남에도 함은경 같은 사람이 있고 전북에 광주에 가면은 주동식 같은 사람도 있는 거죠. 이 호남이 진짜 민주주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실언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기자들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대학 나왔어 이 친구들? 그 데스크들은 뭐 하는 거야 도대체? 22일 날 있었던 거 처음에 언론들이 실언이라고 했던 거는 전북대학교를 방문했죠 윤석열 씨가. 그래서 윤키즈 온 더 전북이라는 행사를 했답니다. 거기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가난하고 못 배인 사람들은 자유의 의미도 모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깨닫지 못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복지가 필요하다.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 경제 영역이 있어야만 지켜질 수 있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극빈의 생활을 하고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은 자유가 뭔지 모를 뿐 아니라 자유가 왜 개인에게 필요한지 필요성도 모른다.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틀렸나요? 이 말을 실언이라고 도하 언론들, 현지에 있던 기자들, 또 그걸 받아 판단하는 데스크들이 다 실어줬습니다. 실언이라고. 아니 이건 민주주의 교과서, 정치학 교과서, 고등학교 교과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배운 거 없고 재산이 없는 노예가 자유가 뭔지 압니까? 그리고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는 왜 freedom is not free란 말이 나옵니까? 그리고 자유라고 하는 거는 그냥 자유가 아니라 bloodied peace, 피 흘려 지킨 자유라는 걸, 그런 말들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이
피 흘려서 자유를 지키려면 내가 뭐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지금 이 방송을 봐주시는 분들, 저희 때는 초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었고 지금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인가요? 왜 국가가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시켜요? 자유민주주의 하려면 국민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국가가 왜 국민들한테 이 많은 세금, 돈 많은 사람한테 뺏어가지고 국민들한테 자꾸 나눠줘서 잘 살게 해줍니까? 경제력이 있어야 자유민주주의를 하는 거거든요. 노예는 없습니다. 그리고 노예가 지금 민주주의 만든 거 아닙니다. 돈을 벌고 공부를 했던 부르주아지들이 민주주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옛날 노예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서 자꾸 중산층으로 끌어올리고 있는 게 이게 자유민주주의 하자는 건데, 이 말이 틀렸다고 하는, 아니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적어도 조중동 기자 들으면 스카이 출신들이 다 순대, 이 친구들 이거를 실언이라고 현지에서 써보네? 또 그걸 받아주는 데스크는 뭐야? 20년 신문사밥 헛밥 먹었지. 근데 대학교, 좋은 대학 출신 중에도 이상한 사람이 있긴 있어요. 조국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 한국적 민주주의인 유신을 선호한다는 뜻이다. 그 발언이. 자유민주주의 얘기했는데 무슨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을 얘기해. 딴소리 하고 있다. 연일망언이다. 80년대 민주화 운동 덕분에 현재의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다. 누가 뭐라 그랬나요? 윤석열이 선호하는 민주주의가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이다 보니 수입상 2년 운운하면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비난하는 것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건 네 생각이지. 참 조국이라는 사람 서울법대 교수를 했는데 저 정도밖에 안 되니까 동아일보의 송팽의 논설위원이 거의 비슷한 또래죠. 같은 학부인데 그렇게 강렬하게 칼럼에서 비판을 했군요. 신지혜 씨가 요즘 관심을 끌어요. 저는 잘 모르던 사람인데 국민의힘의 새시대위원회 수석 비위원장이 됐다는데, 이 신지혜 씨 조금 찾아보니까 정규 교육은 좀 덜 받은 것 같고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좀 진보적인 당에도 있었던 사람인데, 윤석열의 이 극빈층 자유 발언은 앞뒤 맥락을 보면 맞는 말이다. 기사 제목만 보면 당연히 분노스럽다. 하지만 내용을 보고서는 오히려 처음으로 지지하기로 한 걸 진심으로 잘했다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후보가 정치인이 된 지 얼마 안 돼 설명을 잘 못하는데 뒤에 나온 해명을 보면서 오히려 생각보다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했다. 가난한 사람을 자유를 모르니까 무시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이 개인의 자유를 추구할 수 없게 만들기 때문에 정부가 평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로 느꼈다. 제대로 맞네요. 아니 신지혜 씨 나이 30도 안 됐을걸요? 아니 대한민국 그 잘난 스카이의 조준동 기자들이 이거 하나 판단 못해? 데스크들 이거 하나 판단 못해? 진짜 대학교에서 뭘 배웠습니까? 나는 대학 교수들 어떤 경우는 시국선언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굉장히 소신이 없다고 봐요. 그들은 기자들을 어떻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엔 다수의 교수들은 더 소심하고 나왔어야 될 때 못 나섭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을 만들어냈나요? 저는 적어도 조중동 정도의 매체라면은 신문사 차부장들 이제 그 자리 차지하려고 연연해 하지 말고 또박또박 발언 판단하고 후배 기자들한테 인기 끌려고 하지 말고 이건 쓰레기야 하고 안 되는 기사는 처박아 버리는 그런 용기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한국 언론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겁니다. 그래도 30년 가까이 된 논설위원들은 바르게 판단합니다. 그분들도 혼자 있으면 말 못하지만 논설실에 모여있다 보니까 말을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한국 기자들 똑바로 갑시다. 윤석열 틀릴만 안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언론 광주에 아부하지 말고 광주의 민주화가 북한의 민주화로 가도록 만듭시다. 광주한테 민주화를 했으니까 그 민주화의 기준에서 민주당을 판단하게 만들도록 당당히 요구를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 평양에서 김책공 대학생하고 김일성 대학생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스크럼 짜고 나오면서 자유를 외치게 하고, 베이징에서 홍콩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려지게 해야 됩니다. 이제는 K-컬처가 아니라 K-데모크라시를 수출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광주 정신을 살리는 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발언 저는 오늘은 상당히 지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